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애청자 여러분, 권민준 수석팀장입니다. 네, 수영연구님,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영상 올린 거 네. 관련해서 좀 사례 네.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난번 영상 부분 뜨거운 반응이 있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도 지금 법인 간의 주식이동 활용법에 네네.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자산이 법인으로 하면 무상 이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대표님들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영상 올린 거 보셨을 때도 네. 잉여금에 대해서 개인 간의 차등 배당이 막혔기 때문에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인데, 기존의 다른 고객님의 이제 사례인데, 굳이 잉여금에 대해서만 법인에 차등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으로도 법인에 증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100% 다 갖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은 가점주주 이상의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세월이 좀 흘렸을 때 네. 자녀분에게 주식을 이전을 생각하신 분이 많으세요. 근데 주식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세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올려드렸던 네. 동영상처럼 네. 법인에서 법인으로 네. 아버님의 주식을 네. 자녀의 법인으로 네. 증여를 하는 사례입니다. 아, 대부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도 거의 100% 네.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주식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에게 이전한다는 생각을 사실 대부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네. 구체적인 노하우 부분을 한번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가업승계를 하시든 가업승계 안에서 특례공제를 선택을 하시든 네.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주식 이동을 하신다고 했을 때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식의 가치가 높다 보니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법인으로 네. 잉여금에 대해서 차등 배관을 하시다가 네. 주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네. 그러면 자녀의 네. 회사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넘기면서 네. 자연스럽게 대주주로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버님이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증여 의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도 안에서 네. 1억씩 1인당 주주당 1억씩은 의제 배당이 발생 안 되는 한도 안에서 주식을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자분, 아들분, 그리고 손주분까지 합쳐가지고 4억씩 1년에 4억씩 아버님의 주식을 네. 증여로 배당이 아닌 네. 증여로 해서 넘기게 되는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사실은 가치 평가를 하면 상당히 네네.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1억이라는 부분으로 그러면 단기간에 네. 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정도 필요할 건가요? 단순하게 1년에 주주가 4명이라고 했을 때 4억씩 네. 4억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주식을 주시는 거와 그리고 법인에다가 주식을 주는 쪽으로 합산하셔가지고 그걸 네.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법인에다가 주식을 준다고 했을 때 1년에 4억이니 5년이면 그래도 20억이라는 주식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 회사의 규모와 업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증여세보다는 법인세 쪽으로 내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네. 절세 효과를 하긴 한 후에 네.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존 영상 보셨던 대표님들이 네. 그럼 배당하고 이렇게 네. 주식 이전하고 차이가 네. 어떤 게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차이점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을 네. 우리 회사에 지금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법인에다가 자녀 법인에다가 배당을 해주는 거고요. 네. 그거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버님의 주식을 네. 세법상 주식 평가를 하고 나서 네. 뭐 금액만큼 네. 법인에다가 증여를 배당이 아닌 증여로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똑같이 잉여금에 대해서 넘어간다고 했을 때도 뭐 입금 불상이 되는 금액이 있으시고 네. 증여에 대해서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으로 가시든 현금으로 가시든 똑같은 절세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증여로 네.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주식으로? 일단 아버님의 주식을 자녀한테 줘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네. 가업에 대해서 승계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네. 가업승계 공제를 하시게 되시면 여러 가지 단축적으로 많이 기간도 많이 단축됐고 네. 법적으로도 많이 좀 느슨해졌지만 네. 그래도 사후 관리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안 들어가고서 주식을 이전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네. 그 안에서 한 회사에서 아버님의 주식을 평가를 해서 개인 자녀분한테 넘긴다고 하시면은 이래저래 양도를 하시든 증여를 하시든 세금을 내셔야 되시거든요. 근데 그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네. 차등배당, 네. 법인 간의 차등배당을 활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네. 자녀의 회사로 주식을 넘기기 때문에 네. 아버님의 주식 지분율은 떨어지고 자녀 그리고 자녀 법인에 대한 주식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회사의 승계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증여를 통해서 네. 뭐 법인 자체가 이전이 가능한 거군요. 네네. 아,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진행을 하실 때 네. 대표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네. 잘 이해하시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아, 내가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사례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기존의 법인이 갖고 계신 대표님과 네. 그 주주로 속해 계신 자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분이 없을 수도 있으신데 주식에 대해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은 네. 일단 뭐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네. 자녀 이름으로 된 법인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시고 회사 아버님의 주식을 자녀 법인의 0.1%라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녀분의 법인 회사를 만드시고 아버님의 주식을 0.1%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최고 뭐 20% 이상만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절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 크지만 또 회사의 규모가 크다 보면 20%까지 옮기기에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0.1%에서 1% 정도만 옮긴다고 하더라도 네.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을 활용하시면서 현금을 이전하시든 주식을 이전하시든 그렇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하면 아마 대표님들이 자녀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다음에 우리 자녀는 아직 가업을 승계할 준비가 안 됐는데 네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회사에 대해서 잉여금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다. 네. 그리고 주식을 자녀한테 아직까지는 뭐 줄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3년차 미만까지만 하더라도 순자산 가치로만 주식 가치를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3년 이상 후에는 순 가치랑 순 손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회사의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는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출구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의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야기한 건 차등 배당과 동일한 효과로 증여 의제로 해서 네. 지금 1억이 넘지 않는 경우에 네. 세법상 이제 세금이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지금 기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실제적인 그 기업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이었습니다. 네.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자녀분한테 넘길 수가 있느냐. 네. 그랬을 때 자녀분에 대해서 법인을 만드시고 네. 그 자녀분의 배우자, 손자분 다 합쳐서 의제 배당을 안 받는 한도 안에서 네. 이제 미처분 이익금을 이전하면서 자녀분이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실 쪽으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이동권으로 인해서 네. 증여 특례를 활용하지 않고 네. 주식을 이전을 해서 좀 더 간편하게 네. 좀 손쉽게 네. 자녀한테 우리 회사를 좀 물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식 이동권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리는 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가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20억이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회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준비를 하지 않고 가업 승계를 했을 때야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준비를 했을 때와의 금액 차이가 세법상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가 뭐 10억 미만이다, 네. 5억짜리다, 네. 주식 가치가 그랬을 때는 이래저래 개인 간의 배당이나 네. 주식에 대한 증여, 사전 증여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네. 회사의 규모가 크다고 하면은 그 주식을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돈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부담스러우시고 또 네. 세금에 대해서도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법인 간에 대해서 차등 배당도 활용하시고 네. 차등 배당을 하신다고 할 때 현금으로도 주실 수도 있으시고 주식으로도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가 현금으로서 또 법인이 아버님의 주식을 또 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같이 플랜을 짜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영역과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아는 영역이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영상에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을 과세관청에서 또 많이 또 네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영상을 하게 되면 또 세법이 변경이 돼서 또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이러더라고요. 차등 배당이 이제는 예전에서 괜찮은데 지금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녀법인을 통해서 법인 간의 차등 배당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류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아마 대표님들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만 알고 계셔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지금 수석연구원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세금 폭탄을 그렇게 맞으신 방문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도 혹시 있으신가요? 많으시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지금은 뭐 법인 차등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네, 미처분 이익금을 또 처리하시거나 네. 아니면 참여주식 해소를 하시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잘못된 컨설팅을 받으셔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일단 세금 내시고 다시 와서 다시 돌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뭐 세금 신고를 한 이상 네. 주식 거래를 하신 이상 신고가 들어간 모든 건 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대표님께 상담이 끝나고서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저랑도 상담을 받아보셨지만 다른 분들이랑 또 상담을 또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신뢰가는 분한테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성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컨설팅 회사가 많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정말로 어떻게 세무당국에 잘못 없이 이렇게 걸릴 거 없이 깨끗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세법도 계속 매년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과정들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류 준비 같은 경우에도 분명 된다고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네.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부인당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네. 아마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소명까지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연구소나 이런 기관보다는 아마 신뢰를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그럼 신청해야 되지?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과 어떻게 이제 상담을 신청하면 되는지 네. 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든 차후에 진행을 하시든 필요하신 거라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진행하십시오.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곳에 다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크로스 체크 해보시고 제 말이 잘못됐거나 제 컨설팅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제가 책임하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혼을 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원의 가업승계 쪽에 뭐 네. 댓글을 남겨두시거나 네.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저를 꼭 집어서 권민준 수석 팀장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면은 네네. 저를 꼭 집어서 하시면 제가 방문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댓글이나 설명란에 네.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 링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아마 이런 대표님들이 제가 최근에 겪었던 대표님인데 네.
내가 많은 상담을 받았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도움된다고 하면 한번 와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저희 이제 수성 연구원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나니까 아 다르구나 이런 자료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시는 대표님들도 더러 계셨어요. 그래서 네. 편견 없이 한번 신청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네. 아마 다름을 충분하게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